안녕하세요.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조사한 2014년 학교 진로교육 실태 조사를 보니까요. 초중고등학교 학생 18만여 명의 희망 직업을 조사를 해봤는데 남녀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희망하는 직업으로 교사를 꼽았습니다. 여자 학생들은 교사 다음으로 연예인 그리고 연구원 또 의사 순으로 희망 직업을 뽑았고요. 남자 학생들은 교사 다음으로 연구원이나 회사원, 경찰관 등을 뽑았습니다. 이 꿈을 위한 첫 번째 단계 는 자신의 진로를 잘 파악하는 것일 텐데요. 오늘 저희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진로, 그 방향을 잘 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진로 진학에 대한 핵심을 알려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숭의여고 정재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숭의여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진로라고 하면 학생들이 직업과 진로를 헷갈려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진로는 우리가 평생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나가야 될 방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 진로에 대한 고민과 그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의 꿈을 향해서 다가가는 방법을 알려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도 모셨는데요. 우선 꿈 설계사, 진로교육 전문가시죠. 와이즈멘토 대표이신 조진표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이즈멘토 조진표입니다. 지금은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한 프리미엄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학 가는 게 의미가 있으려면 내가 잘해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분야로 진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딱 맞는 그런 진로들을 찾아서 진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합격을 부르는 우리 슈렉 선생님이십니다. 인천 하늘고등학교 정주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인천 하늘고등학교의 정주원입니다. 여러분이 희망하는 직업군 1위 이제 교사가 바로 이제 제 직업인데요. 저도 사실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로 탐색도 했고 제 꿈을 여러 번 바꿨는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관심과 노력이 여러분의 진로나 직업을 선택하는데 훌륭한 밑거름이 될 테니까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생활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저희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우리 학생들 입시 전략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는 6월에 2번에 걸쳐서 TBS 2016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개최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6월 5일 금요일 저녁 6시부터 3시간 동안 강동 구민회관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번 설명회 일부는 김영일 교육컨설팅 교육연구소장이신 조미정 선생님께서 6월 모의고사 분석과 또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또 2부는 잠실여고 안영근 선생님께서 2016학년도 대입 수시 지원 전략을 주제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월 20일 토요일에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대문 문화회관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1부는 이대부속고등학교 입시 전략 실장이신 박건우 선생님께서 2016 대입 수시 지원 전략을 주제로 또 2부에서는 인창고등학교 교감이신 임병욱 선생님께서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대학 입학 설명회가 하나 더 있는데요. 정재원 선생님께서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6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9시부터 4시까지 학교 중심이 아닌 학과 중심의 입학 설명회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학 선택 기준, 이제는 학과다를 주제로 한 이 설명회는요. 특성화 학과 24개 학과의 교수, 입학 사정관, 그리고 진학지도 교사들이 함께 참여해서 특성화된 학과들의 교육 과정, 취업률, 장학금 등 각 학교의 특징들을 설명하는 설명과 함께 입시 컨설팅을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문의 전화는 02-2020-0657 또는 0315번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한국교육정책교사연대가 주최하는 토크쇼 형식의 신개념 설명회인 만큼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성화학과에 관심 있는 학생들 가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계속해서 진학 상담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요. 상담받고 싶은 학생들은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 관련된 소식들 저희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시고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페이스북도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학생 우선 만나볼 건데요.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요, 패션 디자이너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고요. 예중 예고를 준비한 친구들과 그림 실력으로는 좀 밀릴 것 같은데 성적이 월등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입시를 준비해야 할까요? 또 수시 전형으로 대학을 가려면 실기는 거의 안 해도 되는 건지, 비실기 전형으로 가려면 내신이 어느 정도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네,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이런 꿈을 언제부터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그냥 항상 봐오면서 되고 싶다 생각했었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선 진로 상담을 해주실 조진표 선생님 나와 계신데요. 우리 학생 선생님과 인사 나누실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고등학교 네. 진학을 할 때 예고 준비를 했었나요? 예고 준비를 하진 않았었는데요. 네네. 특성화고 준비 잠깐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그 패션 디자인이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네. 만약에 지구상에 패션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없다면 그 다음으로 네. 택하고 싶은 건 뭐예요? 코디네이터나 네. 에디터 같은. 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 맞는지 우리 조금 있다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네, 그리고 진학 상담을 도와주실 정주원 선생님도 나와 계신데요. 우리 학생 정주원 선생님과도 인사 나누세요. 예, 안녕하세요, 학생.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1학년인데 지금 아무튼 뭐 대학 진학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거예요. 뭐 미술도 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미술 계열이 안 됐을 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는데 네. 진학 관련해서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여기 연락을 주셨나요? 미술 미대 갈 때요. 네. 비실기 전형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비실기 전형으로 갈 때는 아예 실기를 못하고 네네. 들어가도 되는지. 아, 예. 학생이 궁금해하는 거는 이따가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이제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자, 오늘 진로와 또 진학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두 분의 선생님께서 분석을 꼼꼼하게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에 대한 간단한 분석 내용을 조진표 선생님께서 먼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그 사전에 학생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기본 분석 내용을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초 특징 분석을 해보면요, 장점으로는 집중력이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단점으로는 집중력 있는 게 짧다라는 게 또 단점입니다. 내신 평균은 3.2등급, 모의고사 평균은 2.44등급을 보여주고 있고요. 희망 직업으로는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고 있습니다. 희망대학으로는 홍익대 섬유미술 패션 디자인과, 고려대 디자인 조형학부, 이화여대 패션 디자인과를 현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선호도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영어 제2외국어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요. 국어 한문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도덕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고, 사회문화, 역사, 법과사회, 경제에 대한 선호도가 역시 높으며, 지구과학이나 이런 과학에 대한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낮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전형적인 그런 문과 학생의 특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럼 다음으로는 학생의 단과대별 선호도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단과대별 선호도를 분석을 해보면요, 예능 계열에 대한 선호가 월등하게 높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예능 계열이 문과 계열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높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관성 비율이 높지가 않아요. 일관성이 지금 D가 나왔거든요. 네.
네. 이 얘기는 이제 본인이 뭔가를 좋아하긴 하는데 지금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누가 옆에서 좋은 거 얘기하면 그쪽에 혹할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패션 디자인이라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꿈꿔왔지만 그쪽에 대한 분야, 전반적으로는 그런 분야를 개인적으로 선호해서 좋아하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내적으로는 아마 다른 것도 지금 관심이 갈 때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특징적으로 집중력이 좋다고 했지만 그 부분이 좀 짧다는 점과 약간 좀 아쉽네요. 묘하게 대비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역시 예능 계열에 대한 선호도는 가장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조진표 선생님께서는 검사 결과 우리 학생이 어떤 환경에 어떤 직업을 선호하는 편이라고 보십니까? 네, 뭐 대부분 본인이 많은 고민들을 했을 텐데요. 그 전에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좀 학생한테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영어 성적이 다른 거에 비해서 지금 모의고사 성적이 좋거든요. 혹시 네. 영어는 뭐 특별히 잘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가 영어가 유명한 학교라서 아, 네. 그거 꾸준히 해오다 보니까 그럼 영어 자체에 대한 생각은 어때요? 영어라는 공부에 대해서는?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리고 또 남보다 그게 잘하니까 또 더 이렇게 뽐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죠? 네. 네. 그래서 우리 학생의 이런 점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본인이 패션 디자이너 말고도 그래서 우리 학생의 보다 정확한 적성을 위해서 직업 환경과 산업 선호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세한 결과는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직업 환경 검사를 해봤더니 가장 높게 나온 유형이 창업형이 높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자기주도적으로 뭔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에 선호를 보이고 있고요. 놀라운 게 이제 다음이 학자형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패션 디자이너나 이런 것도 꿈꾸긴 하지만 뭔가 지식에 대한 기본적인 궁금증과 갈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내재적으로 깔려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업선호도 분석을 해봤거든요. 산업선호도 분석을 해봤는데 가장 높은 선호 분야가 1순위로 공공 분야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2순위로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분야가 또 역시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지수가 역시 또 낮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남들을 위해서 많이 봉사하는 공공 분야에 관심을 갖다가도 또 마음 기저에는 또 패션에 대한 의리가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그걸 하고 싶어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또 생각도 많이 갖는 것 같고 이런 지금 현재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검사 결과입니다. 네. 관심은 어쨌든 패션이나 예술 그쪽으로 많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네네. 직업 환경에서 창업형과 학자형이 같이 나왔다는 게 좀 흥미롭기도 하고 네네. 또 공공 분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도 좀 의외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 학생에게 더 좀 살펴볼 수 있는 추천 직업들 어떤 걸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이 헷갈려 하시면 안 되는데요. 본인이 지금 패션 디자인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를 계속 밀고 나가도 뭐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정재현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긴 그 단계에서 좀 더 다른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검사 결과만 나온 거를 가지고 몇 가지 좀 다른 분야를 좀 추천을 할 테니까 다행히 그 안에 본인이 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진로 목표 설정 기준을 말씀드리면 예능 계열에 대한 주관적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지만 다른 능력들이 보이므로 예능 계열에 대한 도전, 직접적인 도전보다는 분야를 선호 분야를 살리면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분야를 모색하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창의력을 발휘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며 성향상 업무 목표가 뚜렷한 것을 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상으로의 추천 직업으로는 1순위로 문화예술 관련 공사에 근무하면 아주 본인이 즐거워하면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게 뭐 한국관광공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등 굉장히 다양한 예술 관련된 공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일하는 것이 잘 맞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패션 에디터가 또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실기 능력보다는 어떤 지적 능력을 가지고 그 산업 전반에 대해서 트렌드를 분석하는 그런 패션 에디터가 잘 맞을 것 같고요. 우리 학생의 영어에 대한 그런 능력이나
그다음에 창업형 직업 환경, 그다음에 제조산업에 대한 선호, 예술 생활과학에 대한 선호를 했을 때 3순위로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광고 등에 사용할 아이디어를 채택 판매하는 사람을 우리가 말하게 되는 거죠. 네. 네. 예, 우리 학생이 보니까 그 우리 학생의 선호도와 또 이제 우리 학생의 그 직업 환경하고 같이 매칭되는 내용들이 같이 좀 추천이 된 것 같은데요. 아마 학생이 이를 통해서 아마 자신의 직업에 또 진로에 대한 시야가 넓어졌을 것 같습니다. 네. 추천하신 직업들을 고려할 때 앞으로 우리 학생이 어떤 학과를 지원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지금 본인이 원하는 디자인 쪽에 대해서도 굉장히 계속 밀고 나가도 되겠지만요. 혹시 본인이 좋아하는 영어 같은 것을 살리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또 진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이 희망하는 외에 몇 가지 과를 추천한다면 1순위로는 영어 영문, 2순위로는 제2외국어 관련된 것, 3순위로는 우리 패션에 관련된 의류학과를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추천했던 문화예술 관련 공사나 패션 에디터나 그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다 이룰 수가 있게 되고 본인이 선호하는 패션에 대한 그런 분야의 공부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네. 네, 학과에 대한 조언까지 해주셨는데요. 진로에 대해서 우리 학생이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정주원 선생님께서 진학 상담을 해주실 건데요. 우선은 우리 학생의 성적 좀 분석해 볼까요? 네, 우리 학생이 지금 1학년 학생이라 중간고사 본 성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정확한 성적 산출은 어렵지만 일단 내신을 예상을 해보면 국어가 3등급, 수학이 4등급, 영어가 2등급, 사회가 3등급, 과학이 4등급으로 평균 한 3.2등급 정도 됩니다.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그다음에 3월 모의고사 성적 보면 국어 2등급, 수학 2등급, 그다음에 영어도 2등급, 사탐 4등급, 과탐 3등급의 평균 2.44등급입니다. 지금 이제 보통 미술 계열을 선택하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미술 계열에 관심이 있어서 물론 하는 학생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단순하게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그 미술이나 음악 계열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학생이 좀 안 좋은 내신이라든가 안 좋은 모의고사면 미술 계열의 좀 실기 쪽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뭐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학생이 알고 있듯이 미술 계열이라는 건 무조건 실기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비실기 전형도 많기 때문에 그런 전형에 의해 또 생각을 하시고요. 또 혹시나 또 실기가 약하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이 생각하실 때 이제 다른 아까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영문학과나 또 다른 저희가 얘기하는 인문계열을 지원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의 이제 내신과 모의고사 유지하시면서 그 미술계열 쪽을 도전하는 것이 아무래도 희망대학을 합격할 수 있는 지름길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이제 미술대학을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비실기를 할 때는 자신의 의지나 객관적 우수성을 사실 좀 보여줘야 됩니다. 뭐 대회에 나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관심이 필요한데 그 꾸준한 활동과 그다음에 객관적 교과에 내가 우수성에 대한 중심으로 해서 그 고민하는 부분들이 생활기록부에 꾸준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야 되고요. 또 그 내용들이 학년을 거듭하면서 점점 발전된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네. 예. 아마 이 방송을 고3 학생들이 본다면 우리 학생 되게 부러워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뭐 할 수 그쵸. 있는 것들이 좀 많으니까요. 네. 예,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대학이 홍익대학교, 고려대학교 등이 있는데요. 이들 희망대학들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네. 먼저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홍익대, 고려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홍익대학교 서면미술 패션 디자인 학교입니다. 예, 수시로 학생부 종합 7명 뽑고요. 1단계 6배수, 2단계 학생부 70에 서류 30입니다. 3배수로 되고요. 3단계에는 1, 2단계 점수를 갖고 맨 마지막 면접 평가를 합니다. 작년 경쟁률 8.75대 1인데 그 홍익대가 뭐 이제 미대 수준으로 하면 뭐 서울대 앞지른다고 할 정도로 아주 상당히 미술 쪽에 특화된 대학이죠. 그런데 비실기 전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관심이 갖는 서류라는 거는 고교 3년 동안 자기가 지속적인 미술 관련된 활동이나 실기 표현력을 기르는 활동들이 자세하게 좀 적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영 교과는 국, 영, 미술, 그 다음에 수, 과학, 사 중에 하나 택하시고 학년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류평가의 중요한 미술활동 보고서죠. 이 미술활동 보고서에 써야 되는 거는 자기가 왜 미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어떤 예술적인 감수성이나 관심, 잠재력 등을 좀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요. 그게 생활기록부나
학생들이 할 때 있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면접 내용은 수능, 수학 능력, 인성, 가치관, 그 다음에 지식인의 소양에 대한 평가하고 최저가 있습니다. 미술대학이지만. 세계 영역의 평균 2등급 상당히 높죠. 그래서 작년도 미술학 계열 합격자 내신 보면 2.2등급입니다. 우리 학생 지금 3.2등급인데 좀 모자라죠. 미술 계열이라고 내신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또 마찬가지 수능 버리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실기에 대한 걱정을 하셨다면 높은 내신과 수능 최저를 요구하니까요. 조금 더 관리하시면 지원 가능합니다. 고려대 보시겠습니다. 정시 전형입니다. 여긴 수시가 없고요. 50명, 수능 60에 학생부 10, 실기 30입니다. 4.86등급의 지정 응시 영역이 있습니다. 국어, AB, 영어, 변화 점수 활용하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 안 보고 국어, 영어만 좀 잘하시면 되죠. 그런데 이 실기고사를 볼 때 그림을 잘 그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조형적 특징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소 때 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좀 머리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미술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있어야 돼서 높은 내신과 수능 반영 비율을 요구하니까요. 우리 학생하고는 지금은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전형이니까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2015학년도 고려대학교 디자인 조연학부 기출문제입니다. 그림을 그려라가 아니라요. 두 그림에 대한 것들을 조형적 특징을 살펴보고서 창의적으로 표현하라는 거 합니다. 그러니까 미술을 잘 그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제 논술을 할 때도 그 문장에 대한 해석과 자기 분석이 필요하듯이 이런 연습들이 꾸준하게 돼 있지 않으면 아마 대학을 가는데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자, 희망대학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봤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이 아직 그 실기에 대해서도 그렇고 성적에 대해서도 그렇고 좀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질문을 하고 있는 게 예중 예고를 준비한 친구들과는 좀 실기가 부족한 것 같고 성적도 월등하지 않은데 어떤 전력이 필요한지, 그리고 수시 전형으로 대학 가려면 실기는 안 해도 되는 건지, 비실기 전형은 내신이 어느 정도 돼야 하는 건지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답변 좀 해주실까요? 예, 그 우리 학생 고민 정확하게 자기 장점과 약점은 알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중예고에서 실기를 붙자니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본인이 다른 걸로 좀 하자니 내신도 불안정하고 모의고사도 좀 불안정한데, 아까 말씀드린 학생이 원하는 홍익대나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실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학생의 미술에 대한 관심과 열정에 대한 것들이 서류 중심의 전형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내신도 높아야 되고 수능 최저도 높아야 됩니다. 그 착각하는 것 중에 예중 예고 다니는 학생들이 공부를 못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상위권 학생들 또 아까 우리 학생의 경쟁이 되는 학생들은 정말 높은 내신과 높은 수능 점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술한다고 공부 못하는 게 아니라요. 미술하면서도 공부 잘하는 학생 많기 때문에요. 학생이 계속 꾸준한 활동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관심을 생활기록부에 적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선. 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수시대학으로 전형하는데 실기를 거의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다음에 비실기 전형으로 가려면 내신이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앞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그 실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미술을 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관심도 가져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됩니다. 물론 실기 전형만큼 하지는 않아도 자신의 그 노력에 대한 것들이 꾸준하게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뭐 내신과 수능 비중을 뭐 한 7 두면 이제 실기는 한 3 정도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이 비실기 전형들은 보통 학생들이 2등급 초반대가 되니까 내신 유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네. 우리 학생이 지금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이 아직 1학년입니다. 따라서 이제 뭐 앞으로의 가능성들이 무궁무진한데 그 가운데도 이제 학습 관리가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주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학습을 위한 그 전반적인 학습 컨설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우리 학생 수학 내신이 좀 안 좋아서요. 그 이제 고민을 하는데 사실 수학이 어떤 학생들한테는 많은 노력에 비해서 효과적으로 나오지 않는데요. 그 사실 제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예습과 복습이라고 선택했을 때는 복습에 대한 선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날 나갔던 진도는 꼭 이제 끝내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탐구는 보통 3학년 때 준비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고3 들어가면 탐구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십시오. 그러니까 2학년 끝나기 전에 한 과목 정도 이제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국어에 대한 체계적인 국어 내신도 좀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학생들이 이제 국어 한국어라서 좀 등한시하고 조금 오르면 공부 성적이 오른다고 하는데 사실 국어가 제일 올리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슨 뭐 인강을 뭐 20강 들어서 끝낸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내가 어느 시간에 어느 게 꾸준하게 세부적으로 좀 세워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잘 외워지지 않는다고 자꾸만 해요. 그런데 그게 아마 흥미가 없어서 하기 싫은 과목들은 사실은 이렇게 잘 등하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책을 그러니까 고등학교 책들은 개념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책을 읽는 게 아니라 한 책을 여러 번 읽는 게 사실은 가장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념서를 보는데 수학을 풀다가 문제가 어려워요. 그러면 일단 접으세요. 접으시고 쭉 중단원 이상 넘어가신 다음에 다시 앞에 보셔가지고 쭉 다시 읽어보십시오.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래도 모르면 다시 하십시오. 그거를 적어도 기본서 개념서 같은 경우에는 5번 이상 보셔야 됩니다. 보다 보면 그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너무 많은 것들 책을 보기보다는 한 권을 여러 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학습 컨설팅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을 위해서 추천 대학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의 추천 전형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예, 건국대 의상디자인학과입니다. 4명이고요. 서류 100에 면접평가 100입니다. 작년도 경쟁률 40대 1입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입니다. 실기가 없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당히 높죠. 홍익대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잠재력, 목표의식, 적극성을 어필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아마 그 같은 준비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 가능합니다. 예, 덕성여대 보겠습니다. 의상디자인학과요. 예, 학생부 100% 전형입니다. 14명이나 뽑고요. 작년도 12대 1인데 아까 건국대는 40대 1이고요. 덕성여대는 12.1대 1이면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면 수능 최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2개 영역 6등급입니다. 내신도 2.7등급.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역시 같은 학생부 100이기 때문에 비실기이기 때문에 학생이 준비하는데 예, 크게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을 다 들어봤습니다. 우리 학생 어땠어요, 오늘? 도움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방향이 좀 잡힌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우리 학생은 지금 1학년이니까요. 앞으로가 정말 더 중요합니다. 잘 채워나가시고 오늘 좋은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 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잘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한 내용은 저희가 또 이메일로 보내드리니까요. 잘 확인하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패션 디자이너를 희망하는 첫 번째 학생에 대해서 진로 진학 상담을 진행해 봤습니다. 잠시 후에 2교시 상담 진행하겠습니다.